이번 시간에는 소금 없인 못 살아라는 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글은 설명하는 글로서 소금의 유용성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입니다. 자, 첫 번째 가문단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문명들은 대부분 물, 식량과 더불어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되었다. 소금을 생산하는 큰 도시는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고, 소금이 이동하는 중심지에는 교역로가 발달하였다. 그래서 시장 같은 것들이 발달하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소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고 하니 사람들이 소금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만하다. 사람들은 조그만 알갱이에 불과한 소금을 왜 이렇게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문장에서 질문을 통해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거나 집중을 유도하거나 마지막으로 화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아 문단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소금. 소금은 나트륨 원자 하나가 염소 원자 하나와 결합한 분자들의 결정체에 지나지 않고 사람에게 필요한 소금의 양도 하루에 3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몸에 들어온 소금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뉘어져서 신진대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예시 방법 사용하고 있네요. 혈액이나 위액과 같은 체액의 중요 성분이 되는 영양소를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기도 하고, 우리 몸에 쌓인 각종 노폐물을 땀이나 오줌으로 배출하기도 한다. 이처럼 소금은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동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셈이다. 소금은 주로 땀이나 오줌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금을 아끼기 위해 아예 땀을 흘리지 않거나 오줌도 아주 적게 되도록 진화해야 한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달리 그래서 사람과 동물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땀과 오줌을 아낌없이 소금을 배출한다. 따라서 이 문장 역시 앞의 문장과 뒷부분이 원인과 결과의 구성을 가지고 있네요. 사람은 소금을 충분히 섭취하여 보충해줘야 한다. 자, 그 다음 채집과 사냥으로 먹을 걸 구하던 옛날에는 주로 고기에서 염분을 섭취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다음부터 소금을 섭취하기 어려워졌다. 곡식에는 염분이 지극히 적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장 역시 인과관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옛날에도 바닷가에서는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소금이 매우 귀중한 필수품일 수밖에 없었다. 한 사람에게 필요한 소금의 양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 단위가 가족, 마을, 도시로 커질수록 필요한 소금의 양은 훨씬 많아진다. 따라서 소금을 확보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과제였고, 그 과정에서 문명도 함께 발전해 왔다. 그래서 여기서는 대조와 인과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두 군데에서 인과의 방식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부분은 이제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공간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바다에서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소금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대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킬로 정도의 소금만 섭취하면 충분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이 몇 배가 넘는 소금을 소비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소금을 많이 먹는 까닭은 소금이 지닌 짠맛의 매력 때문이다. 소금은 그냥 먹으면 너무 짜고 쓰기까지 하지만 음식의 본연의 맛과 잘 어울리지면서 그 맛을 더욱 좋게 해주는 놀라운 작용을 한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차나 커피와 같은 몇몇 기호식품이나 과일을 빼고 거의 모든 음식에 소금을 넣는다. 우리 밥상에 흔히 올라오는 김치도 마찬가지이다. 김치를 담글 때 먼저 채소를 소금에 절이는데 소금에 절인 푸성기가 발효되면서 맛있는 신맛을 낸다. 생선이나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소금을 뿌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생선과 고기가 지닌 본래의 맛을 소금이 어우러지면서 더 맛깔스럽게 변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전체가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금은 식품을 보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요즘은 냉장고 덕분에 음식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지만 냉장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옛날에는 그러기 어려웠다. 그래서 사람들은 식품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소금을 이용하였다. 소금은 음식을 썩게 하는 미생물의 발생을 막아주어서 식품이 신선한 상태로 유지되게 때문이다.
생선을 소금에 절이면 보존기간이 길어져 오랫동안 두고 먹을 수 있다. 냉장시설이 없던 시절에 내륙 사람들이 굴비나 간고등어를 맛볼 수 있었던 것도 소금 덕분이다. 소금에 절인 고기를 훈제하는 것도 고기를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이다. 소금은 생선이나 고기뿐만 아니라 채소의 보존기간도 늘려준다. 온대집의 사람들은 겨울이 되어 채소를 먹을 수 없게 되면 극심한 비타민 부족 현상을 겪는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채소를 염장, 소금에 절이고 이것을 겨울까지 먹으면서 부족한 비타민을 섭취하였다. 자, 여기까지가 중간 내용에 해당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소금은 그 자체로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다. 또한 소금은 음식의 맛을 더하고 식품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요약하고 정리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처럼 소중한 존재가 바로 하얀 황금, 즉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을 황금에 빗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소재인 소금을 소개하는, 설명하는 글이었고, 특징으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쉽게 전달하였고, 독자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양한 예시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소금 없이 못 살아 설명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